저는 음식의 노예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함께 일본 유학을 갔었습니다. 먹는 걸 좋아했던 저는 비만이었는데 그곳의 아이들은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제 바로 앞에서 흉을 보고 놀렸습니다. 저는 소위 마마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시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이러한 계기들로 인해 우울증이 오고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 용기를 냅니다. 제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수행해야 이 상태를 벗어나서 제 장래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을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 앞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학생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는 애 잘 때라고 유학 보냈어요? 못 때라고 유학 보냈어요? 근데 결과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부모가 아니고 이거 원수요.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원수 되고 싶어서 악한 마음에서 이렇게 했냐?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음이라. 사람에게 진짜 뭐가 중요하냐? 이걸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영어만 할 줄 안다든지, 공부만 잘한다든지. 그러면 뭐 잘 되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서 지가 죄로 괴로우면 괜찮은데 자식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서의 책임은 반반이지만 자식한테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부모가 됐으면 자식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애기를 낳으면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하라고? 3년은 애를 안고 키워라. 못 먹고 살면 없고 직장에 다녀라. 그래야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속이 허하지 않게 된다. 학생이 질문했는데 부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지금 세상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지금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고 개인에게 돌아오면 네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이란 건 뭐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수행이다. 원인이 누구한테서 생겼든 그건 시작의 문제고 지금은 이 병이 누구 병이 됐다. 내 병이 됐다. 누가 나한테 납치해 가서 강제로 내 몸에다 마약 주사를 놨다. 나는 안 맞으려고 저항을 했다. 그래도 맞다 보니 내가 마약에 중독이 됐다.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요? 나를 납치해 간 사람 나쁜 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의 주체는 누구요? 나요. 그놈 잡아와가 그놈한테 해결해 달라 그런다. 그런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이것은 나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야. 엄마가 나를 일본에 안 보냈으면, 일본 애들이 나를 왕따 안 시켰으면, 그런 얘기 해봐야 내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스님이 얘기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7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주 부처님같이 그래 지혜 놓을까? 아무것도 모를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겠지.
그럼 그런 애가 학교에 누가 하나 전학을 왔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탁 친구가 돼가지고 한국말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럴까 놀릴까? 놀리겠지. 그럼 애가 나빠서 그러나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러나? 어려서 몰라서 그러겠지. 그러니까 어려서 몰라서 한 행동에 내가 상처를 입으면 누만 손해다.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첫째, 그 아이들에 대한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아, 걔들은 어린 애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애지. 그런 거 다 알면 어른이지기 무슨 애요.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나도 그랬대. 그래서 내 그 애들을 미워했는데 걔들 어린애들이었구나.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이렇게. 근데 내가 조그마한 애들 하는 짓을 두고 내가 걔들 미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그 일본 애들한테 참여를 해야 돼. 알았어요? 응. 그 어린애들, 아이고, 조그마한 어린애들 몰라서 그런 거라. 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걔들이 밉다가 또 외로워지고 이러면 엄마도 미워, 안 미워? 미웠었어요. 미웠지. 나를 떼내가지고 이러고. 그런데 엄마는 무슨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 지는 잘한다고 했을까? 잘하려고. 잘하려고 했지. 없는 돈에 지도 보고 싶은데 잘하려고 했는데 어린애가 뭘 몰라서 하듯이 엄마도 내가 어릴 때 엄마 보면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야 나이가 니도 나중에 커서 한 30대 봐라. 35, 아무것도 모른다. 완전히 멍치야. 근데 어린 자식은 그런 바보 같은 엄마가 막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왜? 애가 볼 때 엄마는 신이야. 뭐든지 현명하고 뭐든지 다 할 줄 아는 것 같고 그래. 근데 그 니도 30 몇 대가 니도 자식 나가 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이 그래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 엄마도 무슨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지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리 돼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낳아준 거야.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도 딴 애들보다 유학 보낼 때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외국 유학 가면 그 좋은 조건이 나쁜 조건이 좋은 조건이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구나. 근데 내가 힘든다고 미워했구나. 그래 엄마한테 부모한테 참여를 해야 돼. 이게 지금 마음에 깊이 상처가 돼 있어. 이거 청소 안 하면 이거 안 씻어내면 자기는 앞으로 폐인돼. 정신적으로. 거식적인 문제가 아니야. 나이가 30이 돼도 늘 그 어릴 때 상처 입은 그 세계에 사고가 탁 정직돼 있어. 늘 그때 엄마가 그랬는데 그만 놈들이 그랬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 몸은 어른인데 사고는 거기에 딱 정치돼 버려. 그러면 잡아 이상한 사람이야. 모자라는 사람이 돼버린다. 몸이 문제가 아니야. 몸이야 뭐 비쩍 말라가지고 뭐 오징어같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뚱뚱해져가지고 뭐 돼지처럼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를 해야 돼. 이 마음의 상처는 내가 보복을 해야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아이고 아까도 했지만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 못한 내 입장만 생각하는 데서 이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처지와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고 아이고 어려서 그러나 애들이 하는 짓을 엄마도 잘한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해서 한 건데 내가 힘든다고 오해했구나. 그래서 미워했구나.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참회 기도를 하면 상처가 치유가 돼. 이거 먼저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식사는 이거부터 먼저 하고, 식사는 딱 양을 정해놓고, 요만큼 딱 정해놓고, 많이 안 먹어도 돼. 나 21일 날 단식하고, 그래도 요 법문 다 하고, 그 뒤에 죽만 먹고, 또 잘 살잖아. 먹을 때는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굶어보면 저기 다 어디 들어가나 싶어. 저거 다 먹고 저 사람들 어떡하나 싶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식사가 많이 필요 안 해요. 지금 보통 사람이 먹는 거에 3분의 1만 먹으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무슨 꽃게임 찌고 중노동 안 하는 이상. 그러니까 작게 먹는다 이 생각이 문제지. 밥을 조금만 먹어. 조금만 꼭꼭 씹어가지고 길게 먹어. 시간을 한번 입에 넣어가 100분씩 씹어가 넘겨라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중요해. 토하면 토하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조금만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 정신적인 이 마음에 맺힌 무의식의 세계가 좀 편해지면 다른 건 저절로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그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가 살아야 공부지. 네가 죽으면 무슨 공부가 필요하나? 네가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몇 살이야 지금? 이제 20살. 20살로 20살이면 이제 독립해야 되잖아. 그 이제 엄마 말 듣지 마 그런 거는. 공부하라 하더라도 알았어요. 예 하고 안 하면 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대학도 그거 목매달 필요가 없어. 스님 대학 안 나와도 잘 살잖아 이렇게. 다 대학 나와도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별 신경 쓰지 마. 우선 살아야 돼 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 낳아줬고 키워줬으니 무조건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해라. 감사합니다 이래. 어떻게 해도 감사해. 왜? 이렇게 말한 스님은 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 부모는 그래도 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잖아, 그지? 고마운 존재야. 그러나 고마운 거 하고 니는 별개야. 네 인생 네가 먼저 살아야 돼. 네가 지금 알아서 니를 안 살리면 아무도 니를 안 살려줘. 부모마저도 널 더 중요시 안 해. 공부를 중요시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중요시하고 건강한 거 중요시하고 이러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어.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가 너를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참여하라는 것도 그 일본 애를 위해서, 널 위해서, 어머니에게 감사기도 하라는 건 널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널 위해서. 대학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누굴 위해서? 널 위해서. 음식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건 누굴 위해서? 널 위해서. 그 공부는 안 해도 대학 안 가도 되고 건강한 뒤에 나중에 가도 되고 그거 상관할 바 아니야. 뭐 쓸데없는 데 자꾸 신경 쓰면 결국 내가 못 살게 돼. 이미 상처가 많아. 육체적으로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수준처럼 정신적으로 거의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자기 심신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렇다고 뭐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하고 싶은 걸 또 억지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해. 나는 공부를 억지로 한 적이 없어.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내가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하루에 108배 절하면서 절할 수 있을까? 네. 절할 수 있는 것만해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해봐. 그럼 좋아질 거야. 별 걱정 안 해도 돼.